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집어넣는 그 과정이 너무 쉽고 간편하고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나 그거 할래 라고 막 하다가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쿠아필링 필러가 이제 식약처에 승인을 했을 때는 얘네들이 몸속에 주입이 돼도 이 자체가 독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방사능이 있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승인을 해준 건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시술을 할 때 그 시술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이제 얼마나 깊게 넣느냐, 얼마나 얕게 넣느냐, 또 얼마나 많은 양을 어디에다가 때려 넣느냐, 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서는 임상적인 결과는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쿠아필링 필러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이제 병의원들이 이게 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었고 반영구적이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주로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으신 이제 일반 의원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2014년, 2015년, 16년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엄청나게 가슴의 대용량 필러로서 가슴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간단하고 뭐 마취도 필요 없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막 선전 홍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몇백만 원을 받은 거예요. 저거를 이제 개발한 사람이 질렌코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처음에 이제 나와서 우리나라 수입될 때까지도 좀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논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논문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임상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 개발한 저 사람이 쓴 논문밖에 없었어요. 한 4개인가?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었고, 이렇게 이제 수입이 되면은 식약처에서 도장만 찍어줬다고 그게 다 안전한 게 아니고 의사들 스스로가 저거를 검증해야 되거든요. 조금 실험적으로 이렇게 좀 써보면서 실제로 써봐도 괜찮겠구나 라고, 문제없구나 라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좀 풍부한 어떤 양의 이제 논문들을 이제 리뷰를 해보거나, 자, 이러면서 의사들이 이거는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합의된 어떤 기준을 갖다가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게 없어요. 식약처 도장 찍었으니까 난 이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실 피해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너무나 이제 많은 양을 갖다가 이제 이거 나중에 녹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넣었지만은 이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은 잘 안 녹는 것 같아요. 개발자의 얘기와는 틀리게 인체에서 깨끗하게 녹아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몸속에다 스며든 것들이 눈 녹듯이 이제 사라진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요. 녹는 실이라고 하는 것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 2014년 정도서부터 마구마구 막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또 병원들이 이제 환자들도 끌어대가지고 막 이제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정말 걱정했었던 이제 그대로 쭉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뭐 2014년 9월달 스포츠조선 기사 뭐 아직까지도 이제 떡하니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수입을 했었던 게 뭐 우리들 제약이라고 하는 곳이고, 뭐 호텔에서만 심포지엄 하고 뭐 이제 의사들 불러가지고서는 이거 필러 뭐 안전하고 뭐 이제 뭐 손 씻고 뭐 이제 이런 거를 갖다 쭉 뭐 이제 발표까지 이제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기사도 이제 쓰고 한 거죠. 물론 지금 아쿠아필링 필러는 사라졌습니다. 자, 아쿠아필링 필러를 이런 식으로 가슴 확대 몇백 cc씩 대용량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이었냐. 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 제가 좀 다시 해봤는데, 자, 신제품이었어요. 뜻은 뭐냐 하면은 신제품이니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핸드폰이나 뭐 TV하고는 틀리거든요. 핸드폰은 새로 나온 게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약이나 의료기기는 그게 아니에요. 장기간 임상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안전하느냐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뭐 코로나19 이제 백신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수입을 앞두고 있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 백신이 얼만큼 안전하느냐에 대해서 mRNA 백신이라고 하는 이런 그 방식 자체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사실은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써보는 걸 갖다 쭉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백신이 어떤 계량이 좀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아니면 도스 그 양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 몇 회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좀 더 쭉 보고서 이제 사실 맞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사실은 이런 이제 그 필러라고 하는 이제 의료기, 이거는 하물며 코로나 백신은 지금 급해서 지금 막 죽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빨리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데, 이거는 미용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기다려보고서 검증 절차가 필요해요. 그냥 신제품 나왔습니다, 이거 좋아요 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서 하는, 이건 의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비자들도 그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넘어가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같은 경우는 대용량의 사용이 돼야 되는데 필러라고 하는 이물질을 가슴 같은 부위에다가 대용량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에 대한 그 증례 연구가 없는 거예요. 이 필러는 안전하다, 인체 무독성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자, 맞는데 그 안전한 거를 갖다가 가슴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조직에다가 뭐 200cc, 300cc를 때려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느냐, 그게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에 대한 그런 증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다가 이제 이런 걸 하는 거는 사실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듯이 돌다리 많이 두들겨야 되거든요. 그 돌다리를 두들길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서 신제품이니까 막바로 이건 쓰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어떤 이제 미용 성형계의 병폐인데, 이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이건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병원들은 오로지 이윤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가 쓴 거예요. 돈 주고 광고하고 환자 끌어와가지고 막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뻔하죠.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용량 필러 주입을 한 케이스들이 뭐 엄청나게 이제 많아졌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어떤 피해냐? 이제 근만성 염증, 그다음에 피부 괴사, 이동 이런 것들이죠. 관련해가지고 방송들도 많이 나왔죠. 언론에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것들이 실제로 언론까지 반영이 돼가지고 나왔을 때는 벌써 이미 이 수면 밑에는 환자들의 어떤 피해는 왕창 이제 이미 있었고 그 수면 유래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저거 큰 문제네 라고 이제 볼 정도로 이제 나올 때까지는 또 몇 년이 걸려요, 보통. KBS에서 뭐 제보자들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게 나왔던 게 2019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필러가 일루절로만 이제 옮겨 다니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도 꺼내고 이제 쭉 이렇게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비극이죠. 그리고 정말 심한 경우는 이제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 이게 답이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또 흉터가 많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제 어떤 흉터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복원할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필러를 이제 승인을 식약처에서 했고 사용을 병원에서 했죠. 식약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 목적으로 이제 승인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빠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병원 의원은 폐업하고서 원장이 도망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황당해요. 그렇다 쳐요. 그 되돌릴 수가 있냐?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이거 잘 안 녹거든요. 얘네들이 결국은 최초의 개발자가 이제 막 자신만만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녹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2016년도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유방성형연구회에서 이제 회원들하고 이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했었었는데, 자, 어떤 인공물질을 이용한 유방 내 주사를 통한 유방성형 확대소년. 자, 이거는 성형외과 의사회에서는 이제 반대한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이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거는 사실 충분히 있어요. 이걸로 해가지고서는 피해를 본 환자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하알루론산, 아까 이제 제가 안전하다고 그랬죠. 그거는 완전히 다 녹을 수 있는 약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슴에다 대용량 주입하는 건 어떠냐? 그거는 아쿠아 같은 이제 어떤 재앙적인 상황까지 이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맞고, 얘는 문제는 조직에 이제 군데군데 막 스며든다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이제 어떤 제품 속에서 어떤 이제 그 물질의 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녹인다고 했을 때 남아있는 것들이 만약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너무 많은 양을 갖다가 이제 때려 넣는다고 하는 거는 그것조차도 이제 우리는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다가는 그런 거 넣지 말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보형물 같은 거는 어떠냐. 자, 얘네는 쉐일에 쌓여 있으니까 쉐일에 쌓인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막바로 여기에 이제 한 달 내로 피막이 형성이 돼요. 그럼 피막이 형성되면은 얘네들이 파열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피막 빠져나오기는 어렵거든요. 자, 이런 어떤 이제 보호장치가 그나마 이제 있기 때문에 보형물 같은 걸 이제 쓰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끄집어내면 돼요. 필러로 갖다 여기저기 막 뭐 몇백 cc로 갖다 쏴버리면은 이거는 꺼낼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문제죠. 대한미용성형외과 학회지에 실린 이제 필러를 이용한 유방내 주사시설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이 게재된 적이 있었는데 그 논문도 철회해버리게 됐어요. 자, 제일 딱한 거, 자, 식약처죠. 2019년도에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형용 필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얼굴에만 쓰라고 이렇게 허가했지, 얼굴 말고 뭐 가슴 뭐 이런 데다가 뭐 이제 허가한 적 우리 없어요. 그거 왜 걷다가 써요? 이제 그때 와가지고 2019년에 와서 이제 저 소리를 이제 하는 거죠. 사실 피해자들은 2014년 이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는데, 저러면 끝이에요 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참이 답답한데, 아쿠아필링 필러 이거 홈페이지 이거 들어가 보면 이제는 없죠. 없는 사이트라고 나오고.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막 좋아라고 이제 막 뜨는 거 있잖아요. 요즘 핫해.
이거 신제품이야. 요즘 이거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막 띄워주는 거, 막 검색 순위 올라가는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오랫동안 이제 그 방법을 해왔는데 한 1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자, 그거는 그래도 이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나와가지고 2014년 당시에 그랬었는데, 막 이제 이거 식약처 승인 받았고, 이거 안전하고, 뭐 이제 오래 가고, 뭐 이게 제일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신제품이라고. 자,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병원에서 뿌려놓은 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 지금도 아쿠아필링 쳐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 제거하는 거 돈 받고 하라고 병원들이 또 광고해놓은 거. 그게 또 제일 많아요. 이건 정보가 아니고 광고거든요. 정보가 필요한 것인데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걸러내려고 하면은 이 인터넷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승인이나 뭐 법령, 시행령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인체 무해하니까 이거 승인해줬어. 자, 이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죠. 아쿠아필링 필러가 인체 무해하다라고 하는 거는 팩트예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가슴에다가 이렇게 대용량을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어떤 증례도 없는 자,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이제 아주 세세하게 스페시픽하게 다 짚어가면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안화시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일을 안 해요. 특히 미용 성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이제 소비자들은 신제품에 더 민감하고 더 새로운 게 없을까? 뭐 이제 내가 더 이뻐지려면은 돈을 지출을 하고 뭘 지출해서든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자, 이런 심리가 또 이제 악용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또 이제 보호하려고 또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피해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용 성형 이제 시장 가만히 보면은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지금도 그래요. 문제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걸 이제 보면서 저거 남의 일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바로 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좀 이제 경종을 좀 울리셔야 될 필요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사실은 미용 목적의 성형과 시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찾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많아요. 자, 이런 젊은 여성들은 서로 연대하고 단체를 만들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어떤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뭐 만들고, 거기에 또 이제 어떤 법적인 어떤 이제 뭐 어떤 걸 청구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워요. 좀 나이가 어린 편이 속하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병의원들이 사실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사실 우리나라도 미용성의 어떤 국내에서 어떤 정착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미용성형의 소비자들, 환자들이 사회적인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5년, 6년 전서부터도 이제 저걸 보면 야, 저거 분명히 나중에 큰일 나는데 아무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네. 뭐 블로그에다가 쓰고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얘기를 한다고 바뀌는 게 없어요. 저거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었던 건데 우려하던 대로 쭉 흘러왔어요. 지금 굉장히 좀 이걸 보면서는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이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기를 이제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